여러분 안녕하세요. 컴맹닷컴에서 정보알림을 전하는 정보맹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메인보드 인기 있는 제조사 4종을 가지고선요, 과연 메인보드 드라이버 어떻게 설치하는지 윈도우즈 11 버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렛츠 고!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내용은요, 저번 시간 통해서 이제 윈도우즈 바탕화면까지 여러분들이 진입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게 그 무슨 느낌표가 있어서 그 뭐 제 성능이 안 난다고 해가지고 드라이버를 깔아야 된다는데요. 드라이버 이거 이렇게 드릴 그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내용은요, 드라이버라고 해서 이 하드웨어의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을 설치를 해주셔야 윈도우즈 자체에서 이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구나 라는 거를 인식한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이버를 다 설치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제 성능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적으로 리얼텍 랜 드라이버가 있는 경우에는 윈도우즈 11 설치만 끝나더라도 바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니까 드라이버 설치가 조금 더 쉬우실 거고요. 인텔 랜 카드 드라이버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윈도우즈 11에서 바로 드라이버를 지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PC에서 USB를 통해 드라이버를 다 다운받아서 신규 설치한 PC에 옮겨가지고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될 내용은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서 인터넷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고, 인터넷이 안 된다면 인터넷이 되는 다른 정상적인 PC에서 파일을 옮겨와야 된다, 이 부분을 알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있는 메인보드 ASUS, 기가바이트, MSI 에즈락 이렇게 4종을 가지고선요, 인텔의 12세대 Z690 칩셋일 때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AMD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인텔의 경우에는 6개에서 7개 정도의 파일을 설치해야 되고, AMD 같은 경우에는 3개 내지 4개의 파일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서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메인보드 모델명 보는 방법 기존에도 설명드렸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메인보드 자체에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혹시나 메인보드 박스가 있다면 박스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둘 다 없어요, 안에 보아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글에 오셔가지고 CPU-Z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바로 CPU ID라는 사이트에서 제포하는 CPU-Z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zip 파일 잉글리시로 받아주시면은 바로 메인보드 모델명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다운된 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풀어보시면요, CPU-Z X64라는 프로그램으로 실행을 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정보를 불러오고 난 다음에 메인보드 칸에 가시면요, 현재 지금 제조사는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에서 나오는 모델명 Z690 어로스 프로, 이런 식으로 메인보드 모델명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가바이트 메인보드 사이트에서 이 모델명을 검색해서 드라이버를 받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조사 모델명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날 브랜드는요, 바로 ASUS입니다. 자, 좀 전에 CPU-Z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메인보드 모델명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먼저 만나볼 제조사는 ASUS입니다. ASUS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현재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오른쪽 상단에 서포트에서 고객 지원에 들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의 메인보드 모델명을 검색할 수가 있고요, 거기서 드라이버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터프 Z690 플러스 제품을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한 제품에서 왼쪽에 보시면 드라이버 앤 툴이라고 있죠. 여기에 들어가시면 운영체제를 선택하라고 됩니다. 바로 윈도우즈 11을 선택했기 때문에 윈도우즈 11 64비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걸 다운받아야 되지? 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랜입니다. 여기 있는 랜을 하나 다운받아 주시고요, 칩셋 부분은 모드 표시라고 있죠. 여기를 누르면 확장이 됩니다. 우리는 인텔 시리얼 IO 이 드라이버랑 그 다음에 인텔 매니지먼트 엔진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인텔 칩셋 드라이버를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과 같이
12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GNA까지 받으시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디오에 가시면은 이 부분은 클릭할 필요 없이 가장 최근 거만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그래픽카드 VGA 드라이브로 가시게 되면요, 이 VGA는 내장 그래픽을 사용하시는 쪽에서 선택을 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소프트웨어는 저는 크게 필요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SATA 부분에 보시면요, 인텔 래피드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드라이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운받아 주시면 드라이버는 모두 다 다운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를 열게 되면요, 이렇게 지금은 한 7개 정도의 드라이버가 되죠. 통상적으로 12세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6개 정도의 드라이버가 되니까요, 이 드라이버를 하나씩 압축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해서 인스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ASUS 같은 경우에는 인스톨 폴더에 들어가게 되면 ASUS 셋업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이걸 더블 클릭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손쉽게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파일이 설치가 되었다면요, 한번 재부팅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에서 모든 느낌표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ASUS에서의 설치 방법 Z690을 기준으로 알아보았는데요, 그 다음으로 만나볼 내용은요, 바로 MSI입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제조사는 MSI입니다. MSI도 현재 인터페이스 기준으로 상단에 고객 서비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의 메인보드 모델명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명을 검색을 하고요, 모델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메인보드 페이지가 나타나면서 서포트라는 부분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포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바이오스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이렇게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윈도우즈 11을 설치했기 때문에 윈도우즈 11 64비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다양한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어떤 거 다운받아야 될지 하나씩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텔 칩셋 드라이버 당연히 다운받아 주셔야 되고요, 아더 드라이버에 보시면은 매니지먼트 엔진과 시리얼 IO 드라이버 하나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 드라이버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금 이 상태에서도 가능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원활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서 혹은 더 쾌적한 랜 환경을 위해서 랜 드라이버도 최신으로 받아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SATA 부분에 가시면 래피드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드라이버가 있죠. 이 부분도 받아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VGA 같은 경우는 내장 그래픽 있는 분들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시면 건너뛰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드라이버에 가셔서 리얼텍 HD 유니버셜 드라이버 최신 버전으로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MSI는 6개의 드라이버 파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압축 풀어주신 거 안에서 설치 파일이 어떤 건지 대부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내렸을 때 응용 프로그램이고 뜨는 이 셋업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하나씩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치가 다 끝나시면요, 재부팅을 하시고요, 재부팅을 하시고 나면 아까 본 장치 관리자에서 나타나는 느낌표들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MSI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MSI의 간단한 부분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나볼 브랜드는요, 바로 에즈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에즈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즈락 또한 상단에 고객 지원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인보드 모델명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지원에 들어가셔가지고 모델명을 검색하도록 할게요. Z690 팬텀 이라고 검색하셨을 때 가지고 있는 모델명 여기에 입력해서 검색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제가 다운로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모델명 정확히 확인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윈도우즈 11, 윈도우즈 10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윈도우즈 11이 선택된 걸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어떤 거 다운받아야 될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리얼텍 하이 데피니션 오디오 드라이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NF 드라이버 칩셋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운받도록 하고요, 매니지먼트 드라이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 드라이버 당연히 최신 버전을 하면 좋겠죠. 다운받아 주시고요. SATA 플로피 이미지는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인텔 래피드 스토리지 테크놀로지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VGA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요, 내장 그래픽이면 설치를 해주시고요, 외장 그래픽이 있다면은 엔비디아 사이트에서 그래픽 드라이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유틸리티니까 지나가고요. 이 정도로 설치는 끝날 것 같네요. 그러면은 과연 에즈락은 얼마나 다운받으면 될까요? 바로 5개의 드라이버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윈도우즈 드라이버를 모두 다 설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씩 압축을 풀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재부팅을 하면요, 느낌표가 하나씩 사라지면서 드라이버 설치가 모두 다 완료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에즈락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볼 브랜드는요, 바로 기가바이트의 Z690 보드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메인보드는 바로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단의 지원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델명을 검색할 수가 있는데요. 지원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델명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게 되면요, 바로 드라이버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델명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여기서 지원 부분을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OS를 선택할 수가 있죠. 우리 윈도우즈 11 지금 설치하셨잖아요. 윈도우즈 11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씩 어떤 거 다운받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드라이버 가장 최근 거 받아주시면 되고요. 칩셋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개가 있어요. 웬만하면 여기는 다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HID 이벤트, 매니지먼트 엔진, INF, 시리얼 IO까지 다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랜 드라이버 당연히 최신 버전이면 좋겠죠. 그래서 다운받아 주시고요. 여기에 래피드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만 받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VGA에 가서 내장형 그래픽인 경우에는 인텔 그래픽 드라이버 받아주시고요. 외장형 그래픽인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래픽을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선 랜 있다면 무선 랜까지 블루투스랑 다운받아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다운받아지면은 현재로서는 7개의 드라이버가 다운이 받아졌는데요. 하나씩 압축을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에 있는 셋업 파일을 실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가바이트는 한 개의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냥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모두 설치가 끝났다면은 재부팅을 하신 다음에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씩 느낌표가 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가바이트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각 메인보드 사이트들의 위에 보시면요, 서포트나 고객 지원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해서 메인보드의 모델명을 검색하면은 드라이버 페이지가 나오고 윈도우즈 11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드라이버류만 설치를 기본적으로 하시면은 성공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틸리티는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 메인보드 외에 설치된 게 또 있죠. 바로 그래픽카드인데요.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와 라데온 그래픽카드 어떻게 설치하는지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그래픽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픽 드라이버는 크게 엔비디아, 그 다음에 라데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마 엔비디아를 사용하실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엔비디아.com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상단에 드라이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눌러주시고 어떤 드라이버인지 제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대부분은 지포스를 게임용으로 쓰시니까 지포스에서 노트북이 아닌 RTX 3090 뭐 이런 식이라면 3000대 시리즈, 내가 2060 이러시다면 2000대 시리즈, 그 밑이라면 1660 이런 식이라면 지포스 16 시리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3070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RTX 30 시리즈의 3070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게임용이라면 게임 레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 이런 부분이라면 스튜디오 드라이버로 받아주신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게임 레디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 페이지가 뜨면요, 다운로드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로드가 모두 다 끝나면요, 그냥 더블 클릭해서 다음만 눌러주셔도 엔비디아 그래픽 다운로드 모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라데온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라데온은 손쉽게 검색할 수 있는 건 바로 구글에서 치시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RX 6600이다 하면 RX 6600 드라이버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요, 제일 먼저 위에 항상 뜨는 게 AMD 사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MD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고 가운데 드라이버 앤 서포트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가셔가지고 각 윈도우즈 버전에 맞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윈도우즈 11 64비트가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렀을 때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건 recommend WHQL이라고 되어 있는 걸 다운받아 주시길 권장드리고요. 혹시라도 조금 더 내가 신버전 새로운 기능을 좀 더 먼저 써보고 싶다 하면 옵셔널 베타 버전을 받으셔도 될 것 같네요. 다운로드 누르셔가지고 여러분들 다운받아 주신 파일에서 더블 클릭만 하셔도 새로운 드라이버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는 워낙 쉽기 때문에 그저 다운받고 클릭 실행만 해서 다운만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그래픽카드 드라이버 설치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텔 보드 기준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 그 다음에 AMD 기준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 대신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도 무선 랜이 탑재되었는지 탑재가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드라이버 개수는 조금 더 바뀔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모두가 설치가 끝났다면요, 시작 메뉴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장치 관리자를 들어갔을 때 모든 메뉴들이 다 닫혀 있고 플러스로 이렇게 접혀져 있는 상태
상태인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요, 마이너스로 돼가지고 밑에 느낌표가 나오는 기계 장치 항목이 생기거든요. 이 항목이 있다면 아직 덜 설치된 게 있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천천히 설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프린터나 이런 게 연결됐을 때도 느낌표가 뜨니까요, 드라이버는 별도로 찾아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궁금하시거나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